저는 플로리스트 마이스터 문현선입니다. 지금부터 꽃꽂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라는 단어는 많은 분들한테 아주 익숙하게 들어오고 사용이 되었던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꽃꽂이라는 단어는 아주 익숙하게 들어오고 사용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작함과 동시에 주변의 분들한테 아마도 많은 질문들을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너는 뭘 공부를 하고 있니? 또는 너는 뭐가 되려고 하니?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아주 당당하게 짧은 문장으로 답을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답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스쳐가는 말로 또는 그냥 간단하게 저 그냥 꽃꽂이 배우고 있어요 라는 말로 간단하게 답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만큼 플로리스트라는 단어는 쉽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꽃꽂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쉽게 언제든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쉽게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쉽게 사용하고 있는 이 꽃꽂이의 단어에 비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꽃꽂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고 그 이용성을 알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양의 꽃 문화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꽃 문화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몇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도 그에 못지않게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서양의 꽃 문화가 발전하게 오기까지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 목적과 우리나라가 꽃 문화를 지금 현재까지 이끌어 오기까지 그 목적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은 물론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꽃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나라이기는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업적인 또는 직업적인 목적으로 꽃 문화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라는 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의 역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목적 자체가 상업성이라든가 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 어떤 심리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을 반영한 그런 꽃꽂이가 지금 현재까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꽃꽂이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10년 이상 최적으로는 20년 이상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만이 한국 꽃꽂이를 마무리 지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인 교육으로 받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양이 가지고 있는 꽃의 문화의 목적과 한국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꽃 문화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90년대 초반부터 서양의 어떤 직업적인 목적으로 이끌어왔던 그런 교육 시스템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직업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양에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그런 교재들을 한국에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꽃꽂이라는 단어는 영문으로 플라워 어레인지먼트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이 플라워 어레인지먼트라는 단어를 쉽게 꽃꽂이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플라워 어레인지먼트라는 정확한 의미를 보시게 되면은 플라워는 꽃, 어레인지먼트는 배열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꽃을 배열한다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쉽게 간단하게 꽃꽂이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분들이 플라워 어레인지먼트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꽃꽂이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꽃을 배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가 꽃을 꽂는 기법,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꽃꽂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꽃꽂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부터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란 절화, 전력, 절지 등 자연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재료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금속, 아크릴 등 인공적인 재료를 같이 사용을 해서 반드시 어딘가에 꽂아야 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꽃다발을 제작을 할 때에는 꽃다발의 용도가 화병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화병이 있지 않더라도 꽃만 가지고도 꽃다발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꽃꽂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꽃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재료까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용기와 그 꽃을 꽂기 위한 매개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본다면 용기라는 것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모듈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에는 접시처럼 낮게 생긴 수반에서부터 목이 아주 긴 화병에 이르기까지 또한 아주 평범한 형태에서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 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기들은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된 거, 금속으로 제작이 된 거, 유리로 제작된 것뿐만 아니라 삼각형으로 생긴 거, 원형으로 생긴 거, 우리가 지금 현재 보지도 못한 여러 추상적으로 생긴 화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꽃꽂이를 할 때에는 이러한 화병에 맞게끔 재료를 선택을 하게 되고 화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꽃을 꽂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게 플로라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 플로라폼이라는 단어가 많은 분들한테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지만은 그 전에는 이 플로라폼이라는 단어보다는 오아시스라는 단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아시스라는 것은 이 플로라폼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오아시스라는 단어가 더 많이 알려지면서 일부 분들은 아직도 플로라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생화를 꽂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플로라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꽃을 꽂기 위한 스폰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라폼은 물을 흡수하는데도 짧은 시간만을 요하게 되고 꽃을 꽂기 위한 그런 기술도 간단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품에서뿐만 아니라 대형 작품에 이르기까지도 이 플로라폼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꽃꽂이를 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생화이지만은 생화 이외에 우리는 건조화라든가 조화 등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조화라든가 조화 등을 이용을 해서 꽃꽂이를 할 경우에는 플로라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우레탄과 같이 단단한 매개체를 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화의 경우에는 물을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만한 것이 플로라폼이지만은 건조화라든가 조화를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글루건이라는 일반적인 접착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플로라폼에 글루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따로 분리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글루건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조화나 건조화를 더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우레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플로라폼과 우레탄을 많이 사용하는 이외에도 우리는 모래라든가 아니면 이끼, 철망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꽃꽂이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꽃다발도 작은 형태에서부터 큰 형태에 이르기까지 또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것처럼 꽃꽂이도 작은 작품에서 큰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플로라폼이기는 하지만은 이 플로라폼의 경우에는 어떤 적당한 크기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편리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작품을 할 경우에는 플로라폼이 그 꽃의 무게라든가 양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꽃을 꽂기 위한 플로라폼 대용으로 철망 등 다른 매치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꽃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대부분이 불투명한 화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꽃을 꽂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초록색의 그 플로라폼을 이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불투명한 화기뿐만 아니라 투명한 용기 또한 여러 가지 디자인 모양을 갖고 있는 용기를 이용을 해서 꽃 작품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사용되고 있는 초록색 플로라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색상을 갖고 있는 컬러 오아시스라든가 또는 가루로 되어 있는 거 또는 젤리처럼 생긴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색상을 갖고 있는 모래라든가 자갈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꽃을 꽂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꽃꽂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던 것은 침봉입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플로라폼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을 침봉을 이용을 해서 한국 꽃꽂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침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플로라폼을 이용을 해서 한국 꽃꽂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플로라폼 물을 흡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라폼은 반드시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침수법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어떤 한 용기에 물을 가득 담으신 다음에 이 플로라폼이 건조된 것을 그냥 물 위에 띄워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띄워 놓는 것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수돗물을 틀어놓거나 할 경우에는 이 물이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통 안에 물을 가득 담으신 다음에 이 건조된 이 플로라폼을 얹어놓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통 이 플로라폼 한 장이 침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1분 정도 후에 물이 완전히 플로라폼이 가라앉은 다음에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두시게 되면은 내부 안까지 아주 가득 이 물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물통 안에 있는 물 안으로 플로라폼이 바닥까지 완전히 가라앉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닥까지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물이 내부까지 충분히 물이 흡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급하시다면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플로라폼을 꺼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은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조금 더 담가 두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살아있는 자연적인 식물한테 더 많은 물을 충분히 더 공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통 안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건조된 플로라폼을 얹어놓고 바닥까지 완전히 침수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플로라폼을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혀주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을 가득 담아 놓은 상태에서 이 건조된 것을 올려놓고 조금 시간을 절약한다라든가 급한 마음에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겉까지 물을 모두 묻히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침수를 시킨 것과 이렇게 힘으로 손으로 눌러서 플로라폼을 완전히 겉에까지 물을 묻히게 될 경우에는 이게 내부까지 물이 모두가 흡수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은 하실 수가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억지로 눌렀을 경우에는 겉에는 물이 흡수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은 내부까지는 물이 흡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꽃꽂이를 할 경우에는 꽃이 충분히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 전에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꽃을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물이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는 플로라폼을 이용을 해서 장미를 꽂는다라든가 그 외에 일반적인 꽃을 꽂았을 경우에 일주일을 가지 못하고 꽂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이 살아있는 꽃이 그냥 목이 꺾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상태의 꽃을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쉽게 하루 만에 시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좋은 꽃을 구입을 했는데 플로라폼을 충분히 물을 흡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꽃꽂이를 했을 경우에는 그 꽃이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물의 부족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시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플로라폼이지만은 생물이 이거를 많은 양을 물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플로라폼을 충분히 물을 흡수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로라폼의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꽃을 꽂게 되는데 꽃을 꽂기 바로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또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플로라폼은 모든 면이 각이 져 있습니다. 이 각진 부분에 우리가 꽃을 꽂을 수는 있지만은 조금 더 편리하게 꽃을 꽂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가장자리를 이 모서리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이 져 있는 오아시스의 사방에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깎아내는 것은 이 플로라폼을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꽃을 우리가 쉽게 꽃을 사용할 수 있고 이 플로라폼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면으로 깎아내리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 작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자를 재고 자른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정한 뭐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어떤 화형의 꽃을 꽂을 건가에 따라서는 이 사방으로 되어 있는 각진 부분을 어느 정도 잘라낼 것인가에 대한 차이점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이 완전히 흡수가 된 플로라폼을 준비가 됐으면은 뭐 바구니 꽃꽂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화병에 꽃을 꽂으실 때 반드시 꽃을 꽂기 전에 이렇게 각진 사방면을 면으로 먼저 깎아내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꽃을 꽂게 되면은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꽃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플로라폼에 꽃을 꽂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꽃은 여러분들이 다발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꽃꽂이를 하실 때에도 줄기 부분은 반드시 사선으로 절단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꽃 다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줄기를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바로 물속에 넣어서 수분을 충분히 많이 흡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선으로 자르지만은 이 꽃꽂이도 물론 그 역할을 갖고는 있지만은 한 가지 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사선과 어떤 직선과 상관없이 잘라서 꽃을 꽂았을 경우에 우리가 무심코 가위를 이용을 해서 꽃 줄기를 이렇게 이 직선으로 자른 다음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 플로라폼에 꽂았을 경우에 물론 모든 꽃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크고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꽃일수록 이렇게 직선으로 자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플로라폼에 꽂았을 경우에는 이 플로라폼 자체가 스펀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꽃을 넣으시면서 이 단면도를 이 스펀지와 같은 플로라폼이 이 물관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관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이 충분히 흡수된 플로라폼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식물한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잘랐을 경우에 모든 꽃들이 물관이 막혀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자르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신 다음에 이 플로라폼에 넣게 되면은 물의 흡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꽃을 꽂으시는 데 있어서도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플로라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회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능숙해진 분들 같은 경우는 꽃을 사용을 해서 플로라폼에 꽂았을 경우에 한 번에 원하는 위치에 적당한 위치에 꽂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초보자의 경우에는 한 번에 그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꽂는 경우가 종종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꽂히지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뽑아서 다시 꽃을 꽂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 꽂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뽑아서 다시 꽂으려고 할 경우에는 한번 꽂았던 부분에 다시 뽑아서 똑같은 위치에 꽂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미 한번 사용을 해서 구멍을 낸 위치 같은 경우는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꽂았을 경우에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 꽂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위치에는 꽂지 마시고 반드시 그 옆에 다시 구멍을 내서 꽂는다라든가 조금 위치 변경을 하셔가지고 꽃을 꽂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꽃다발 같은 경우는 자연줄기를 그대로 물속에 넣기 때문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것과 물을 흡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지만은, 꽃꽂이 같은 경우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줄기가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 중간 단계인 이 플로라폼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꽃이 물을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플로라폼을 사용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셔야지만이 꽃꽂이를 했을 경우에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의 꽃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플로라폼에다가 꽃을 꽂을 때 이 꽃의 수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일단 피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이 같은 위치에 또 한 번 꽃을 꽂는다라는 것을 피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꽃을 반드시 플로라폼에 깊게 꽂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 줄기는 반드시 가위로 직선으로 자르는 것보다는 칼을 이용을 해서 사선으로 자르는 게 수분 흡수에 좋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처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플로라폼에 꽂으실 때 이렇게 얕게 꽂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얕다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2cm 정도 깊이밖에 여러분들이 이걸 넣으시게 되면은 사실 플로라폼도 지금 물이 흡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게 되면은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증발이 되는 부분이 겉면이고, 또 한 가지는 물이 많이 흡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중앙 바닥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사선으로 잘라서 얇게 여러분들이 플로라폼에 꽂아 놓을 경우에는 아무리 사선으로 잘랐다고 하더라도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꽃을 꽂으실 때는 반드시 기본적으로는 5cm 이상으로 깊게 넣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꽃을 고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살아있는 꽃한테 많은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꽂이를 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신 상태에서 다 완성된 형태만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은 그 완성된 형태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만약에 단 하루의 수명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멋진 특별하게 생긴 작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높게 평가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꽃꽂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바로 언급한 플로라폼을 흡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오아시스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꽃을 플로라폼에 고정시키는 거, 세우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꽃꽂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대칭 삼각형을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